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고급 한정식 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77세의 김혜숙, 다른 한 명은 47세의 박지영이었죠. 10년 만에 다시 만난 이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혜숙의 손에는 흰 지팡이가 놓여 있었고 지영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혜숙은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며 답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계속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텐데요. 혜숙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참았던 거야. 한정식 집의 다른 손님들은 이 두 여자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지영이 혜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서준이도 이제 20살이 되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손자 서준이가 날 그리워한다고?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10년이나 떨어져 지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려 하는 걸까요? 혜숙은 지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지영도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혜숙이 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다는 걸 알아줘. 지영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한정식 집의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죠. 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사실 내가 그때 숨긴 게 있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진실이라는 거죠? 혜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서준이 생일날 내가 정말 화가 난 건 내가 날 무시해서가 아니었어.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 지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면 내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까봐 차마 입에 담지 못했어. 혜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이미 내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 서준이 돌잔치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재료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더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요. 내가 마지막으로 손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너무 서러웠어. 혜숙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런 마음이셨다니요. 지영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 내가 모르는 일이. 혜숙이 더 큰 비밀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한테 큰 충격적인 일이 하나 더 있었어.
무슨 일이요? 지영이 조급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 뇌출혈이었어.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너한테는 말 못했어. 내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충격받을까봐.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더 예민해져 있었나 봐. 남편은 의식불명이고 처음 보는 며느리는 내 방식을 거부하고. 정말 힘들었어. 해숙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2002년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부 박지영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당시 25세였던 지영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선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김민주는 29세로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 중 하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의 어머니 김혜숙이었어요. 당시 55세였던 혜숙은 원래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키워왔거든요. 동네에서는 혜숙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들의 연애 상대들을 까다롭게 품평하기로 소문났었죠. 민준이 지영을 처음 소개했을 때도 혜숙은 매서운 눈으로 지영을 관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지영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나이든 어른들을 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했었죠. 혜숙을 처음 만났을 때도 다른 또래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지영의 첫 인사말부터 남달랐어요. 혜숙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지영을 직접 만난 순간부터 혜숙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해 보이는구나. 말투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혜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영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큰 소리로 웃지도 않고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혜숙의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지영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있었는데 바로 손재주가 뛰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전 혜숙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지영이 보여준 솜씨는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니, 이 자수 너무 예쁘네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지영이 혜숙의 자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자수를 할 줄 아는 애가 있나? 혜숙은 반신반의했어요.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지영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자수 소품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혜숙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걸 내가 만든 거야? 정말 섬세하네.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때부터 혜숙과 지영 사이에는 특별한 끈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혜숙은 지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지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어요.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열심히 할게요. 혜숙은 지영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건방진데 이 아이는 정말 예의 바르구나. 혜숙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더니 지영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시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이제 너한테 물려주는 거다.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런 귀한 걸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가족한테 주는 건데 뭐가 귀해. 이제 너도 우리 집 며느리잖아.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숙이 이렇게 나오니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해숙 씨가 저렇게 며느리를 이뻐할 줄 몰랐네. 정말 지영 씨가 복이 많나 봐. 하객들이 속삭였어요. 신혼집 마련할 때도 해숙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지영아, 이 아파트가 어때?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해. 시장이랑 병원도 가깝고 말이야. 해숙은 부동산을 여러 곳 알아보며 지영과 민준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보증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지영은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정말 행복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민준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나? 평소에는 엄격하기만 했는데 지영이한테는 완전히 다르네. 하지만 해숙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지영아, 손이 참 예쁘네. 번역 일하느라 많이 쓰겠구나. 손목은 아프지 않고? 지영은 해숙의 관심이 고마웠어요. 네, 하루 종일 키보드를 치다 보니까 손목이 아플 때도 있어요. 어깨도 결리고요. 그럼 마사지를 자주 해줄게.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거 걸리면 안 되니까. 해숙은 지영의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영은 이런 관심이 순전히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다니.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해숙의 남편 정호도 아내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네. 너도 웃는 일이 많아졌고. 응,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해. 저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아. 해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야가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안인 줄 알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밤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숙의 관심이 점점 더 세세해졌거든요. 사실 해숙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어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영의 친정어머니, 한미숙과의 미묘한 경쟁의식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준이 도시락은 어떻게 싸주고 있어? 해숙이 갑자기 지영의 집을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당황해서 돌아봤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김밥이나 샌드위치 위주로 싸주고 있어요. 바쁠 때는 편의점에서 사주기도 하고요. 해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그것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민준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해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점점 못 보게 될까봐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이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해숙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해숙은 냉장고 안의 물건들이 예전만큼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반찬도 이렇게 몇 가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 김치, 계란찜, 이게 다야? 남자들은 다양한 밑반찬이 있어야 밥맛을 느끼는 거야. 최소한 7가지는 있어야 상다운 상이지. 지영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맞나 보네요. 아직 살림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경험이 없는 거지. 젊은 애들이 다 그래. 해숙은 에이프런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매일 와야겠어. 하지만 지영에게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번역 일도 해야 하는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건가? 자유시간이 전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문제가 된 건 해숙의 전화였습니다. 지영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3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해숙이 3시에 전화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 눈이 더 피로해져서 시야가 흐릿해졌거든요. 그래서 지영의 목소리라도 들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 번역 작업 중이에요. 급한 원고가 있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녁은 뭐 할 거야?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지영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해드릴까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게 있나요? 민준이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고등어 조림은 어때? 재료는 내가 사다 줄게. 양념하는 법도 알려줄 테니까.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매일 이렇게 확인받아야 하나? 성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린애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해숙은 매일 저녁마다 남편 정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지영이한테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눈이 점점 안 보이는데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정호도 아내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조금 더 천천히 해봐. 지영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때 지영의 어머니 한미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영아, 요즘 어때? 시어머니는 잘해주시고?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지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잘해주시긴 하는데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매일 전화해서 뭐 하는지, 뭐 먹는지 다 확인하세요. 심지어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까지 물어보세요. 한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뭐야? 너를 못 믿는다는 소리 아니야? 우리 딸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나? 성인한테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엄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나름대로는 걱정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영은 어머니를 달래려 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그런 뜻이야. 며느리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안 보는 거라고. 내가 봐도 너무 심한데? 한미숙의 말에 지영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저를 못 믿는 건가? 믿을 만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며칠 후 지영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해숙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어요. 지영아, 괜찮아? 얼굴이 많이 창백하네. 열은 얼마나 나? 병원은 갔어? 네, 감기가 좀 심해서요. 약 먹고 쉬고 있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지영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집안일을 해?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 저녁도 준비해야 하고. 해숙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해숙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서 칼질할 때 조심스러웠고 조미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감기 하나 걸렸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를 완전히 애 취급하는 거 아니야?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영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해숙이 요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지영이가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해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03년 여름 지영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해숙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집에 드디어 아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해숙은 지영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호도 옆에서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지영아.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하지만 이 기쁨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숙의 관심과 간섭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사실 해숙에게는 더욱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거든요. 당뇨막막병증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안에 시력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지영아, 임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걸 조심해야 해. 잘못 먹으면 기영아가 태어날 수도 있어. 해숙은 임신 관련 책들을 잔뜩 사와서 지영에게 건네줬어요. 하지만 해숙 자신도 그 책들을 제대로 읽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서 돋보기를 써야 했거든요. 이거 다 읽어봐.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하고. 지영은 책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다 알려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기검진도 받고 있고요. 아니야, 의사 말만 믿으면 안 돼. 의사들은 이론만 알지 실제 경험은 없잖아.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해숙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손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나는 민준이를 키워봤으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다 알아.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말이야. 지영의 스트레스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임신 중인데 이런 압박을 받아야 하나? 게다가 해숙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지영의 집에 나타나서 냉장고를 뒤지거나 청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이 바닥 좀 봐. 먼지가 쌓여 있잖아. 임신부가 먼지 마시면 안 좋아. 어머니, 어제 청소했는데요.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해야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야. 해숙은 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어요. 오늘 뭐 먹었어? 산책은 했고? 일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지? 스마트폰은 적당히 봐야 해. 전자파가 태아에게 안 좋다더라.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해숙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그랬나? 그런데 나는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감정이 풍부해진 것 같아. 해숙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자신의 시력 문제를 털어놓으면 임신 중인 지영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출산 후였어요. 2004년 3월 서준이가 태어나자마자 해숙은 거의 매일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영아, 신생아는 정말 까다로워.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거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영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해숙의 방문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
저도 서준이랑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많이 배웠고요. 적응이 뭐야? 아기는 적응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돌봐야 하는 거야. 해숙은 서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손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려고 했고 이것이 지영에게는 과도한 관심으로 느껴졌어요. 아기가 우는 이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키워? 지영아, 기저귀는 이렇게 차는 거야. 너무 꽉 차면 안 되고 너무 헐렁해도 안 돼. 이 정도가 적당해. 지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참고 들었어요. 그리고 분유는 이 온도로 맞춰야 해. 손목에 떨어뜨려 봐서 미지근하면 돼. 너무 뜨거우면 아기가 데일 수 있어. 네, 알겠어요. 지영의 대답은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말끝마다 확인받는 게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정작 해숙은 분유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시력이 나빠져서 온도계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여러 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미숙이 손자를 보러 왔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머, 사돈 어머니께서 벌써 와 계셨네요. 한미숙은 해숙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매일 오게 되네요. 해숙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한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뭐가 부족해서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잘 배워왔는데요. 신생아 돌보는 법 다 가르쳐 줬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으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해숙은 당황하며 해명했어요. 하지만 한미숙은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딸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지영이가 서준이를 잘 돌보고 있는데요. 두 할머니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어요. 지영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준이가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미숙은 집에 가면서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너무 당하고만 있지 마. 내가 서준이 엄마인데 왜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 당당하게 해. 지영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당하고만 있는 건가? 그런데 지영이 몰랐던 일이 있었어요. 해숙이 매일 밤 정호에게 털어놓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자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 안고 있을 때만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그래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지영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정호도 아내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봐. 곧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해숙은 걱정이 많았어요. 수술을 받아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보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자와 지영의 모든 것을 기억해 두고 싶었던 거예요. 2005년 3월 서준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소중한 첫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민준아, 서준이 생일상은 제가 준비할게요. 케이크도 예쁜 걸로 주문했고 사진사도 섭외했어요. 첫 돌이니까 기념사진도 많이 찍어야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첫 생일인데 당연히 엄마가 준비해야지. 원하는 대로 다 해. 하지만 해숙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사실 해숙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술 후에는 한동안 시력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아, 첫 생일은 정말 중요해. 평생에 한 번뿐인 돌잔치인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한 달 전부터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했거든요. 지영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몇 가지는 준비해 놓을게. 전통 돌상도 필요하고 음식도 제대로 된 걸로 해야 해. 해숙은 말을 마치고 나갔어요. 지영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이 손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생일 당일 아침 지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준이 좋아하는 과일들로 케이크를 장식하고 예쁜 돌잡이 상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색색의 풍선도 달고 현수막도 걸었어요. 우리 서준이 첫 생일이니까 정말 특별하게 해줘야지. 지영은 뿌듯한 마음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 손님들이 오기 1시간 전에 해숙이 나타났을 때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숙이 트럭 한 대 분량의 거대한 생일상을 들고 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해숙이 혼자 온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왔거든요. 지영아, 우리가 도와줄게. 첫 돌은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첫 생일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내가 전통 돌상도 준비하고 음식도 다 만들어 왔어. 떡도 주문하고 한정식도 준비했어. 해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영이 준비한 상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머, 이게 첫 돌상이야? 너무 간소한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하나 봐.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손님들한테 자랑하려고 정성껏 준비한 건데요. 그걸로는 부족해. 첫 돌은 한 번뿐인데 대충 할 수는 없어.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해숙은 지영이 준비한 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걸로 어떻게 손님들을 대접해? 창피하기만 할 거야. 지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준이 엄마예요. 제가 준비한 건데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야? 해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생일 준비하고 싶어요. 왜 그것도 못하게 하세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때 한미숙이 도착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왜 우리 지영이가 울고 있어요? 한미숙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화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숙이 데려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미숙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머, 저분이 지영이 어머니시구나. 딸이 이렇게 준비도 못하는데 뭐라고 안 하시나? 한미숙은 모욕감을 느꼈어요. 사돈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영이가 며칠 전부터 밤잠 못 자가며 준비한 건데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손자 첫 생일인데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해숙도 맞서며 말했어요. 정성껏 준비하는 건 좋은데 며느리 준비한 건 무시하시면서요? 우리 딸이 바보예요? 한미숙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둘 사이의 싸움이 격해지자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정말 지쳤어요. 지영은 서준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 광경을 신기하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해도 되나?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이 지영의 귀에 들렸고 지영은 더욱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어머니, 장모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민준아, 내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화를 내더라. 고마워하기는커녕 울면서 뛰쳐나가고 혜숙이 먼저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민준 씨. 시어머니가 지영이 준비한 걸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한미숙이 반박했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상황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다른 방으로 갔어요. 민준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혼하자. 지영의 말에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아,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좀 그러셔도 이해해줘.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몇 년째 이런 식이었어.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야. 아무 결정권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로봇 같아.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수 없어. 오늘 일은 정말 마지막이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당할 줄은 몰랐어.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서준이는 어떻게 해? 서준이는 내가 키울게. 어머니가 이렇게 간섭하시는 한같이 살 수 없어. 지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지영과 민주는 이혼하고 말았어요. 혜숙은 며느리와 손자를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오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안과 대기실에는 많은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숙은 흰 지팡이를 짚고 남편 정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진 지 벌써 몇 년이 흘렀거든요. 여보, 여기 앉아. 사람이 많네. 정호가 혜숙을 의자에 앉혔어요. 고마워요.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더 나빠졌으면 어떡하죠? 혜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잖아. 정호가 혜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백내장 수술 상담 받으러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영이 어머니 한미숙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나이 들면 이런 것도 혼자 못하게 되는구나. 눈이 침침해서 계단도 무서워. 한미숙은 아쉬운 듯이 말했어요. 지영은 어머니를 앉히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왠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 라인이랑 앉은 자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숙도 뭔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혜숙은 정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방금 전 목소리 들었어? 뭔가 익숙한데. 누구 목소리 같지 않아? 정호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글쎄,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네. 1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지영은 용기를 내어 천천히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혜숙 어머니이신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 목소리는 분명히 지영이니? 정말 지영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네, 어머니. 저예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해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지영아, 정말 너구나. 많이 변했네. 예전보다 훨씬 말랐어. 수척해 보이고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시네요. 언제부터요? 지영은 해숙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 전부터 당뇨 때문에 망막에 문제가 생겼어. 이제는 거의 안 보여.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프셨는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연락할 이유가 있었나?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해숙의 말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정우와 한미숙도 서로를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돈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도 어색하기만 했어요. 지영은 해숙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니세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익숙해졌어. 정우가 잘 도와주고 있고, 해숙은 강한 척했지만 지영은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에요. 키도 아버지만큼 크고 잘생겼어요. 벌써 그렇게 컸구나. 해숙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자주 말해요. 지영의 말에 해숙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이야? 내 손자가 날 그리워한다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 네, 할머니가 해주셨던 계란말이 맛이 그립다고 해요. 해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김혜숙님, 간호사가 해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검사 잘 받으시고. 지영이 해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고마워. 해숙은 지영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지영아, 검사 끝나고 나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많아요. 해숙이 검사실로 들어간 후 지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해 있다니. 한미숙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시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네. 그때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엄마, 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일은 잊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한미숙은 여전히 해숙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30분 후 해숙이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정우가 부축해서 나오는 모습이 10년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는 어떠셨어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의사가 현상 유지라고 하는데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다행이래. 해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해숙은 망설였어요. 네, 할 얘기가 많아요. 한미숙과 정호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지만 결국 모두 함께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해숙과 지영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호와 한미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해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해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병원 다니시느라. 지영은 해숙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사과할 게 있어. 그때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어머니, 아니야, 들어봐. 해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했는지 이유가 있어. 지영은 조용히 해숙의 말을 기다렸어요. 너 결혼하기 몇 년 전에 큰형님 댁에서 큰일이 있었거든. 큰형님 부인이 집안일을 거의 안 했어. 해숙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했어.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한 번에 몰아서 하고 큰형님이 퇴근하면 라면 끓여주는 게 전부였어. 지영은 놀라며 들었어요. 그래서 큰형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으니까.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해숙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혼했어요? 응, 3년 만에 이혼했어. 큰형님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 큰형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해숙의 말에 지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한테는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 민준이도 고생하게 되고. 지영은 이제야 해숙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믿지 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해숙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졌어요. 모든 걸 확인받아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했거든요. 지영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방법을 잘못 택한 거네.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해숙은 후회하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달랐을 텐데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했어. 큰형님 집 이야기를 하면 너를 의심한다고 생각할까봐. 또 다른 며느리와 비교한다고 생각할까봐.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지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민한 게 아니야. 신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해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진짜 이유요? 응. 내가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더 중요한 이유가.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서준이는 정말 나를 그리워한다고 했지? 네, 정말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를 자주 해요. 계란말이랑 김치찌개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내가 그 애한테 해준 게 그것뿐인가? 아니에요. 서준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신 동화책도 기억하고 있어요. 혼자서 글자 읽는 법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구나. 해숙은 기뻐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만들어주신 종이접기 작품들도 아직 갖고 있어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해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와의 추억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왜 그걸 놓쳤을까? 지영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게. 해숙은 진지해졌어요. 네, 어머니. 사실 내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나한테 큰일이 생겼어.
의사한테서 당뇨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거든. 어머니, 그때부터요? 응. 의사가 그러더라고. 진행이 빠른 편이라서 몇 년 안에 시력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고.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자꾸 만져본 거야. 나중에 내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손의 감촉이라도 기억해 두고 싶어서. 해숙의 고백에 지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마음이셨다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서준이 첫 돌 준비할 때 나한테 또 다른 일이 생겼거든. 정우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요? 응. 뇌출혈이었어.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너한테는 말 못했어. 내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지영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예민해져 있었나 봐. 남편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손자 돌잔치는 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시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말이야. 어머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혹시 너희가 동정할까봐. 나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 해숙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배어 있었어요. 저희가 동정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텐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너무 자존심이 세서. 해숙은 후회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사실 내가 진짜로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더 있다는 거예요? 지영이 놀랐어요. 응.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야. 해숙은 정호를 바라보며 손짓했어요. 정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봐. 지영이 봉투를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들어 있었거든요. 각각 다른 은행의 것이었고 모두 지영과 서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서준이 교육비야. 10년 동안 매달 넣어둔 거야. 대학 등록금, 생활비, 용돈까지 다 계산해서. 해숙의 말에 지영은 더욱 놀랐어요. 지영이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총액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혼했는데 왜 이런 걸 해주셨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내 손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 애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 해숙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호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왔거든요. 이것도 봐. 서준이 이름으로 된 보험 증권들이야. 교육보험, 의료보험, 심지어 결혼자금 보험까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영은 말을 잃었어요. 내가 못 봐도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정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야. 전부 서준이를 위한 거야. 해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정호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집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이건 뭐죠? 아파트야. 서준이 이름으로 사놓은 거야. 나중에 그 애가 결혼할 때 쓸 수 있게. 어머니, 이건 너무 과해요. 아파트까지 사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지영은 당황했어요. 과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손자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인데 뭐가 과해. 해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해숙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준이한테 쓴 편지들이야. 매년 생일마다 하나씩 10년치야. 지영이 편지들을 보니 정말 매년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응.
못 보니까 정호가 받아 적어줬어. 내 목소리로 녹음도 해뒀어. 해숙은 또 다른 USB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편지 중 하나를 열어봤어요. 우리 서준아, 할머니야. 내가 태어난 지 벌써 5년이 됐구나. 할머니는 내 얼굴을 잘 못 보지만 내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알 수 있어. 할머니가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줘. 편지를 읽던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이런 걸 혼자 다 하고 계셨다니. 혼자가 아니야. 정호가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지영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해숙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앨범이었어요. 서준이 사진들이야. 10년 동안 몰래 찍은 거야. 지영은 앨범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서준이의 입학식, 졸업식, 생일 파티, 일상생활 모습들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이 사진들은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내가 못 보니까 대신 봐달라고 했어. 매달 서준이 근황을 받아봤어. 해숙의 고백에 지영은 완전히 놀랐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하셨다고요? 응. 돈이 많이 들었지만 후회 안 해. 덕분에 서준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 수 있었어. 지영은 사진들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준이의 성장 과정이 한 장 한 장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영 자신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 사진 보세요. 제가 서준이랑 함께 있는 모습도 있네요. 응, 너도 함께 봤어.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해숙의 말에 지영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지영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네, 어머니.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때 이혼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 내가 너무 심했으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준이도 좋은 아빠 만났으면 좋겠고. 해숙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재혼 안 했어요. 서준이랑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정말이야? 왜 안 했어?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서준이한테 새 아빠가 생기면 좋잖아. 서준이가 싫어해요. 아빠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저도 재혼할 생각 없어요. 지영의 대답에 해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영아, 혹시 나 때문에 재혼을 못한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서준이랑 둘이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해숙은 자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며느리의 인생을 망쳤나?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서준이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이야? 내가 서준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해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모시고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해숙은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앞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닐게요. 안내견 역할은 제가 하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부담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지영의 말에 해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2달 후 서준의 대학교 축제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해숙과 정호, 지영과 한미숙, 그리고 민준까지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제가 장학금도 받았어요. 성적이 좋아서 등록금 전액 면제받았다고요. 서준이 해숙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서준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해숙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뿌듯해했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서준의 말에 해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준이 군대에 입대할 때 해숙은 말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못 봐도 내 마음은 다 느낄 수 있어. 건강하게 다녀와. 할머니, 제가 군대에서도 편지 쓸게요. 매달 한 번씩. 서준이 해숙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 서준이 제대하고 취업했을 때 모든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지영이 직접 준비한 파티였는데 해숙은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다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완벽해.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여자였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해숙의 말에 지영은 뿌듯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이해와 용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해숙은 진정한 할머니가 되었고 지영은 진정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사랑받는 손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